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꼭 찍고 넘어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요즘 계속 제가 파고 있는, 그리고 요즘 한참 핫하죠, 백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백링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뒷부분에 가서는 백링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가 백링크를 중요하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PPT가 있습니다. 발표니까 한번 들여보세요. 백링크의 정의, 말 그대로 내 사이트가 있고 다른 사이트, 내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타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를 언급해 줬어요. 문장 중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타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포스팅을 막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 사이트를 언급해 주고 문장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내 사이트 입장에서는 요게 백링크가 하나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백, D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를 언급해 줬을 때 우리가 그 백링크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좀 쉽지 않죠. 자, 백링크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백링크는 어, 구글의 초기 알고리즘인 페이지 랭크의 기초를 형성했고 지금 또 비중은 줄었지만 중요도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랭크는 뭐냐?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서치 엔진, 그리고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의 수와 품질을 계산하여 웹사이트의 중요성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본적인 가정은 더 중요한 웹사이트가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더 많은 링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말 그대로 페이지의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사이트로부터 많은 링크를 받은, 아까 백링크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언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런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이론은 사실은 여기 위키 백과에 보니까 19년도에 이게 사실 종료가 됐어요.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이 이론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서치 엔진 결과에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말하는 좋은 백링크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백링크가 아무리 많아도 고품질 백링크 한 개를 못 이깁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백링크 작업해주는 업체에서 이상한 데 막 뿌린 거 1000개, 10,000개보다 정말 정성 포스팅해서, 아니면은 정말 유명한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를 한번 언급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권위 있는 사이트로부터 백링크가 더 인정받는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똑같아요. 이상한 먹는 걸로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아니면은 친구, 야 거기 맛있어, 거기 맛있어, 그 음식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100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음식의 대가인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이 이 집 맛있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신뢰도가 어디가 더 나겠어요? 말 그대로 신뢰도가 있는, 우리가 말하는 권위 있는 사이트로부터 백링크가 더 인정받는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지난번에 했던 꽃배달 사이트예요. 꽃배달 사이트를 백링크를 누가 걸어줬는데
그 검곳을 보니까 꽃하고 관련된 사이트였어요. 꽃하고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꽃 관련 협회에서 내 사이트를 flowery.com을 언급해줬어요. 이 사이트에 갔더니 좋더라. 그러면 굉장히 연관성 있죠. 꽃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꽃 관련된 키워드로 이제 언급을 해줬으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flowery.com을 누군가가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언급했어요. 전혀 연관이 없죠. 이게 바로 안 좋은 겁니다. 그 백링크 업체에서 안 좋은 링크를 생성하는 게 주 샘플이 이런 거죠. 연관이 전혀 없는 곳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좋은 백링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그냥 상식 아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백링크를 말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앵커 텍스트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앵커 텍스트는 뭐냐? 그러면 앵커 텍스트를 아시려면은 바로 타이틀 태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글에서 포스팅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소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며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여기에 링크가 하나 걸렸죠.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 링크를 HTML 코딩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A 태그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키워드인 식이섬유가 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웹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키워드, 링크가 달린 이 키워드를 우리가 말하는 앵커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소스 보기를 해야 코딩에 HTML 소스 보기를 해야 보이는 곳에 타이틀이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거를 타이틀 태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면 식이섬유 눈에 보이는 이거를 앵커 텍스트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이 타이틀 태그를 이것을 식이섬유라는 것을 식이섬유 정의를 타이틀 태그라고 합니다. 타이틀 태그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앵커 텍스트는 뭐냐? 링크가 걸려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키워드를 앵커 텍스트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좋은 백링크의 특성은 뭐냐? do follow 링크만 백링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do follow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링크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앵커 텍스트의 이 링크가 달린 앵커 텍스트의 특성 중에서 키워드죠. 이거는 여기에 이제 HTML 코딩을 보면은 REL 해갖고 no follow 이런 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옵션이 설명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A 태그의 REL 속성은 현재 문서와 링크된 문서 사이의 연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시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REL 스폰서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스폰서드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는 이 링크는 아니면은 배너 같은 것은 광고성이다. 광고에 관련된 거다. 아니 스폰서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어떤 뜻을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 링크는 광고입니다. 이 링크는 스폰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no follow는 뭐냐? 말 그대로 검색 엔진이 follow me 하죠. 근데 no follow예요.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은 링크를 걸고 앵커 텍스트에다 링크를 걸었는데 이 REL에다가 no follow를 걸어주면 뭐냐면은 검색 로봇아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 로봇이 나를 따라오고 백링크를 걸어놓은 곳에서 누군가가 노팔로우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검색 로봇이 이거를 안 긁어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크롤링을 안 해갑니다. 안 해가면은 나한테 백링크가 달려있긴 하지만 그
힘이 우리가 말하는 주스라고 하는데요. 주스가 안 옵니다, 나한테.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당신 사이트가 좋아요. 이 집이 맛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no follow라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no follow로 해 놓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no follow의 이제 가장 큰 반대는 do follow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do follow로 계속 이렇게 써 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은 링크, 아무것도 여기다가 언급하지 않은 링크는 모두 기본 디폴트 값이 do follow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냥 모든 링크는 그냥 do follow예요. 그런데 no follow만 이 힘이 우리한테 안 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건의 있는 사이트에서 나를 언급해도 나한테 힘이 안 온다. 그래서 no follow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이걸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잘못했던 게 뭐냐, 그 리뷰어 사이트들이 링크가 걸린 게 전부 다 no follow였어요. 제가 실수한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하자는데. 그래서 no follow 링크가 너무 백링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보셨죠? 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do follow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do follow 퍼센트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늘 사실은 낮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좋은 백링크의 특성. 다음은 뭐냐? 잦은 칭찬은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링크는 100개의 각각 다른 사이트로부터 100개의 링크를 받는 게, 그냥 각각의 한 개씩 받는 게 좋은 거지, 한 개 사이트에서 100개의 백링크를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메인 숫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이트의 숫자가 중요한 거지 링크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용어가 있냐면 구글 펭귄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펭귄. 무분별한 링크는 독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구글 펭귄이 뭐냐면은 2012년도에 4월 24일 날 처음 발표된 구글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위한 코드명입니다라고 됐어요. 이때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냐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백링크를 막 만드는 거를 가려내 갖고 품질을, 이제 순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2012년도면 12년 전입니다. 구글에서 12년 전에 이미 이 쓰레기 같은 이상한 백링크를 만드는 사이트를 저품질을 먹여갖고 순위를 다운시키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구글은. 그래서 우리가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그래서 요즘 AI로 문장을 만들고 포스팅을 자동으로 하는 것들도 분명히 구글에서 다 걸러내갖고 순위에서 이제 밀어내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성 포스팅, 퀄리티 있는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링크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퀄리티 있는 문장을 포스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백링크를 만들기 위한 좋은 팁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백링크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백링크를 걸고 싶은 글을 작성해라. 말 그대로 고퀄리티를 누군가가 작성해 놓으면은 갖고 가지 말으라고 해도 댓글이 달리죠. 이거 퍼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퍼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글들이 좋은 글이다. 이런 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잘 쉽지 않아서 그렇죠. 누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깨진 링크를 찾아서 제안하기. 동일한 키워드 사이트를 공략하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꽃배달 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꽃배달 사이트를 막 검색을 하다가 링크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꽃에 대해서 꽃배달에서 막 포스팅을 막 해놨어. 잘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갔더니 꽃배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보가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그 사이트가 망했네.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 글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상위권에.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갔다는 것은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했을 때 상위권에서 문장을 이렇게 문서를 보다가 이렇게 링크가 깨진 사이트가 뭐 사라졌든 어쨌든 링크가 깨진 사이트를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인장한테 글을 쓴 주인장한테 이거 링크가 깨졌다. 대신에 이거하고 비슷한 글이 내 사이트에 있으니 이걸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안하려면은 그런 링크를 찾았을 때 거기에 관련된 글을 제가 포스팅을 해놔야 돼요. 먼저 해놓고 그 사이트에다가 또 더 이상 이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으니 내 사이트로 한번 이제 링크 교체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버리면은 상위권에 있는 문서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 또 클릭을 해서 제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애가 나를 언급해 줬으니까 이것도 백링크로서 주스 그리고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링크 모음 사이트를 포스팅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토샵 할 때 좋은 사이트 모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꽃배달 순위 사이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사이트가 막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아니면은 회사에서 업무할 때 좋은 사이트, 도움이 되는 사이트 모음 그래갖고 막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이제 글을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런 사이트가 많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 내 사이트를 슬쩍 넣어주는 거죠. 중간에 끼워서. 뭐 첫 번째 넣으면 좀 미안하니까 중간 두 번째 정도나 한 세 번째 정도에 넣어갖고 그런 사이트에 묻어가기. 그러면은 이 글이 만약에 유용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이 전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퍼갈 거예요. 퍼가고 나르다 보면은 내 사이트는 그냥 껴서 계속 퍼가지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럼 백링크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래된 정보를 찾아서 제안하기라는 거죠. 이런 거는 포스팅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어, 텍스트로 된 것도 있고 이미지 포스터로 된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깨진 링크를 찾아서 제안하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사나 뭘 썼는데 그 사이트가 죽었어요.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그거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갖고 그 사이트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로 포스터를 예를 들어 맛집 투어 방법. 요즘 포스팅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정말 이미지로 포토샵으로 뭐 무슨 뭐 정리를 좀 잘 해놨죠. 그럼 이미지만 그대로 퍼가면 되게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링크가 깨졌다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거를 제가 제작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내용도 비슷하게 만들고 링크는 내 링크를 하는 거 출처 어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또 그걸 잘못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더 이상 이 출처라고 당신의 출처라고 밝힌 이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최근 정보 이걸로 한번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포스터를.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랑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뭐냐? 게스트 포스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어, 우리가 말하는 제 글을 좀 써주세요. 제품 후기 같은 거죠. 글을 써주세요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동일한 키워드 영역 내에서 그리고 이제 건의 있는 사이트면 좋겠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한테 쉽게 생각해서 백종원한테 뭔가를 내 사이트를 좀 언급해 주세요 하려고 그러면 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중간 정도, 그래도 음식에 음식 전공한 뭐 교수님 정도, 예를 들어서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은 그 사람이 저를 만약에 언급해 준다 그러면은, 음식 관련된 뭔가를 언급해 준다 그러면 백종원만큼 아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좀 믿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글을 내, 내 사이트에 대한 글을 누군가한테 써달라고 부탁하는 게, 돈을 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게스트 포스팅은 이제 얼마 주고 게스트 포스팅을 해달라고, 내 사이트를 좀 내 사이트에 대한 글을 백링크를 걸어 갖고 한번 써주세요라는 게 이 게스트 포스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서 백링크 만들기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백링크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입니다. 이 유명한 사이트인데, 여기 나오죠. 넘버 원 SEO 에이전시 in the US.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라고 하죠. 여기 보면 글이 읽을 만한 게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글을 읽다가 이걸 봤어요. 24년도에 구글 알고리즘 랭킹 팩터, 그러니까 24년도에 올해죠. 올해 구글 알고리즘에서 랭킹 순위를 올리는 팩터가 어떤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갖고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했어요. 이걸 밑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consistent publication of an engaging content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해야 된다. engaging content,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년 전에 글 쓴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글을 꾸준하게 쓰는 사람. 요즘 뭐 포스팅으로 돈 버는 분들은 이제 1일 3포 뭐 이렇게 목표지만 잘 안 되죠. 그렇게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2개, 최소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써주면 좋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그냥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글을 써주는 게 웨이트, 비중이 21%예요. 랭킹을, 순위를 매기는데. 이게 첫 번째다 보시면 되죠. 당연한 거죠. 어떤 사이트가 죽어있는 사이트보다 좋은 글로, 좋은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키워드 인 메타 타이틀 태그가 두 번째인데 15%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기 보죠.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메타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뭘 보나요? 이게 보이잖아. 타이틀, 메타 태그, How Google Meta Tag Impact SEO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 다르죠?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자, 메타 타이틀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타이틀. 보이시나요? 이게 타이틀 태그인데요. 타이틀 태그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죠. 메타 태그 딱대기 how google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거요.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메타 키워드가 중요하다. 왜? 여기에 보이니까. 검색할 때 우리가 바로 보이니까. 이걸 보고 클릭을 하니까. 이게 비중이 15%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요즘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백링크입니다. 퍼센트는 작년보다 작년이겠죠. 작년보다 14%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넘버 3예요. 그만큼 백링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다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니체 엑스퍼타이즈 설명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미 작업 좀 해놨습니다. 챗GPT한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좀 알아듣게 좀 편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 문장은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은 네 번째죠. 네 번째 14% 백링크와 지금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 키워드가 무슨 뜻을 하냐? 특정 분야 전문성은 14%로 안정을 유지하며 지난 10년 동안 나타낸 가장 중요한 SEO 전략 중 하나인 허브 앤 스포크 SEO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허브 앤 스포크 SEO란 주요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는 고수준 페이지를 만들고 이 페이지가 밀접한 관련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보조 페이지로 연결하는 실천 방식입니다. 뭔 말이지? 말이 어렵네요. 잠시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네. 그럼 허브 앤 스포크 SEO 잠시만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허브 앤 스포크 SEO가 뭐냐? 이게 뜻이구나. 주요 키워드 하나를 대상으로 고퀄리티 페이지를 만들고 이 페이지가 밀접한 관련 키워드를 연관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서브 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서로 연결하라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관 니체 엑스퍼타이즈라는 것은 이 메인 키워드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 서브 키워드에 대해서 그거를 다량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연관을 시켜라. 서로 이제 링크를 시켜라라는 그 뜻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백링크까지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에 유저 인게이지먼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도. 그런 인게이지먼트, 사용자가 얼마나 이 사이트를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좋은 글을 쓰면은 여기에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1%. 그런데 조금 낮아졌네요.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면 다른 비중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프레시니스 6%가 됐고 새롭게 이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 비중에 그전에는 없었나 봐요. 없다가 이렇게 쭉 갑자기 생긴 두 가지예요. 프레시니스, 그러니까 신선한 거. 그러니까 소재가 이제 따분한 거, 남들 다 아는 뭐 예를 들어서 간에 좋은 뭐 과일, 간에 좋은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남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간이라고 하면은 간 건강이라고 하면은 간 건강이 새롭게 요즘 뭐 논문이 발표됐다든가 이런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써주는 게 프레시니스인 거예요. 신선한 거, 남들이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신뢰성이 또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AI, 챗GPT로 이제 막 찍어내는 글들이 막 나왔어요. 그걸 누가 진짜 그럴싸하게 쓰긴 했지만 챗GPT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정확도가 떨어진다. 100%안 맞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끔
나와 있는 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도입한 5%지만 비중 낮지만 새롭게 도입한 것에서 이게 신뢰도 이런 것 같아요. 단어가. 이것은 말 그대로 글이 얼마나 신뢰성 있냐, 믿음직한 글이냐, 이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볼까요? 비중은 이제 5%부터 좀 점점 1%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 랭킹에 우리가 하는 모바일 프렌들리, 모바일 퍼스트 웹사이트, 모바일 유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바일 친화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페이지 스피드. 그래서 페이지 스피드는 그래서 가볍게 소스를 코딩을 이제 좀 줄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뭐 요약하고 삭제하고 안 쓰는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빼고 해서 페이지 스피드를 높이려고 로딩 첫 페이지 인덱스로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바로 짱 뜨냐 안 뜨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비중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인터널 링크, 내부 링크죠. 내 사이트에서 A라는 글에서 내 사이트에 B라는 글로 서로 링크를 거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트에 링크가 서로 많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제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제가 이제 잡블로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꿈 해몽도 하고 건강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에도 하고 꽃도 하고 그럼 주제가 정말 막 너무 다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주제 꽃에 대해서만 카테고리가 다 달라져요. 꽃의 역사부터 꽃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꽃에 대한 글을 쓰다가 꽃에 대한 어떤 참조 글은 이제 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글을 이제 또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링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내부 링크가 많다라는 것은 진짜로 다른 주제보다 그 링크 그것을 뜻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주제가 동일한 주제냐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이트 시큐리티, SSL 보안을 사용하고 있냐 안 하냐 이건 뭐 좀 있으면 이제 이 수치는 거의 1% 미만 떨어지긴 할 건데 아직까지도 2% 왜냐면 아직까지도 해외 사이트를 보면은 이거를 SSL 보안을 하지 않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 열쇠 모양 사이트 정보 보기 누르면은 여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SSL 그러니까 HTTPS 이렇게 붙여갖고 열쇠 모양에 뜨는 것은 사이트가 안전하다 보안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입니다. 그리고 스키마 마크업 스트럭처드 데이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이 사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글이 좋아하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냐 이러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되어 있어야 로봇이 들어갈 때 길을 잘 찾고 이렇게 스크롤링을 할 때 뭐 금방 원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인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 메타 태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구글에서도 메타 태그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1% 안에 이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메타 태그에 보시면은 아까 여기 메타 태그 디스크립션 있죠 여기 디스크립션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입니다 라는 거죠. 그 이 설명에 이제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 관련된 사이트에서 꽃에 대한 설명이 메타 태그 설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비중이 이제 비중이 1%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랭킹 올라가는데 효과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22%의 팩터가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이것도 1%좀 내외라고 봅니다. 자, 오늘 좀 길게 했어요. 백링크를 시작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백링크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말 그대로 타 사이트에서 나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언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유명한 사이트, 영향력 있는 사이트에서 나를 언급해 주고, 그래서 언급해 줄 때 링크에 우리가 말 앵커 텍스트라고 들었죠? 앵커 텍스트에 이게 정확한 키워드가 매칭이 내 사이트하고 돼야 되는 거죠. 내 사이트는 꽃 관련된 사이트인데 거기서 꽃이 아니고 비트코인 그려놓고 링크를 제 사이트를 걸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꽃 배달 서비스라는 키워드에 내 사이트, 꽃 관련된 사이트를 거는 거랑 비트코인이라고 앵커 텍스트를 키워드를 만들고 거기 내 사이트를 꽃 관련된 사이트를 거는 거랑 두 가지만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키워드가 매칭이, 앵커 텍스트가 매칭이 정확하게 사이트화 되어야 된다. 그게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언급해준 그 사이트가 유명한 사이트, 백종원 같은 사람이 이 음식점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신뢰가 가듯이 그런 유명한 사이트,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 해주면 좋다.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도메인 어소리티, 도메인 이제 어소리티, 그 이제 권위죠. 도메인이 얼마나 이제 영향이 있는 도메인이냐라는 것에 DA를 점수를 갖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DA 점수를 높은 것들이 좋은 사이트다 이렇게 보는 게, 백종원인지 아닌지, 백종원은 알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지방에서 강의를 많이 뛰는 굉장히 강사야, 유명해, 나름 유명해.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DA. 그 사람의 어떤 뭔가 지표가 있을 거예요. 유명한 책을 많이 썼다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도메인 어소리티, DA 점수를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백링크를 좀 개념을 잘 잡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 제가 내일 일요일이니까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이겠죠? 오늘 일어나서 낮에 한번 다시 다른 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렇게 다음에 뵐게요. 그럼 이상입니다.